그날 보이부 청사 지하에서 들리던 희미한 비명 소리가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는 신호라는 걸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사람들은 하나둘씩 조용히 사라졌고 마치 세상에서 지워진 사람처럼 아무도 그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더 무서웠던 건 총소리도 고함도 아니었습니다. 왜 아무도 묻지 않는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아래 숨겨져 있던 금지된 문, 절대 열어선 안 되는 그 통로였습니다. 저는 결국 그 문틈 사이로 보지 말아야 할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가족의 하루하루가 죽음과 종이 한 장 차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그날 지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까지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을 입구 쪽에서 검은색 지프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왔습니다. 이 마을에 그런 차가 올 일은 없었습니다. 철수는 도끼를 내려놓고 지프를 바라봤습니다. 차는 그의 집 앞에 멈춰섰고 군복 차림의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한 명은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철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리철수 동무입니까? 물음표가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청진 보위부에서 발령이 났습니다. 철수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보위부라는 단어는 마을 사람들이 속삭일 때나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곳,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철수는 아무 잘못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에 충성했고 노동도 성실히 했습니다. 무슨 발령입니까? 운전수 배치입니다. 짐 꾸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철수는 집 안을 돌아봤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나와 마당 끝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군복 입은 남자가 지프문을 열고 기다렸습니다. 철수는 장작더미 옆에 놓인 작업복 재킷을 집어들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비포장도로를 달렸습니다. 산길을 지나고 강을 따라 내려가고 작은 읍내를 통과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운전수라면 나쁜 일은 아닐 것 같았습니다. 그는 군 복무 시절 트럭 운전을 배웠고 제대 후에도 마을 협동농장에서 가끔 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보위부인지, 왜 갑자기 발령이 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3시간을 달려 청진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지프는 시내 중심가를 지나 외곽의 회색 건물 앞에 멈춰섰습니다. 건물은 4층짜리였고 창문은 모두 철창이 달려 있었습니다. 정문 양쪽에 초소가 있었고 군인들이 총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철수는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간판도 없었고 이름표도 없었습니다. 그냥 회색 시멘트 건물이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철수는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복도는 좁았고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쇠문 닫히는 소리가 났고 누군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철수는 안내를 받아 2층 끝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실에는 중년의 간부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철수를 보지도 않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리철수 동무, 오늘부터 제3과 전속 운전수로 배치됩니다. 간부들 이동 수행이 주 업무이고 대기 시간에는 차량 정비를 하십시오. 규율을 어기면 즉시 처벌됩니다. 간부는 서류에 도장을 찍고 철수에게 밀어줬습니다. 철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자가 빽빽했고
맨 아래에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철수는 펜을 들어 이름을 썼습니다. 그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차고는 뒤편입니다. 선배 운전수가 안내할 겁니다. 가십시오. 철수는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 끝 계단을 내려가니 지하로 이어지는 통로가 보였습니다. 통로는 습기가 차 있었고 벽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철수는 계단을 내려가지 않고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뒤편 마당에는 검은색 밴 2대와 낡은 지프 3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밴의 본네트를 열고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철수를 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40이 넘어 보이는 남자였고 얼굴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입니까? 예. 리철수입니다. 남자는 손을 닦지도 않고 악수를 건넸습니다. 철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거칠었고 차가웠습니다. 나는 최건일입니다. 여기 온 지 5년 됐습니다. 운전은 쉽습니다. 그런데 내려서면 지옥입니다. 건일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네트를 닫고 철수를 차고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차고는 어둡고 좁았습니다. 공구들이 벽에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기름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건일은 사물함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쓰십시오. 작업복은 저기 있고 출동 대기는 2층 대기실에서 합니다. 호출 오면 3분 안에 차 대고 정문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일은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불을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는 질문하면 안 됩니다. 보고 들어도 모른 척해야 합니다. 특히 지하에는 절대 내려가지 마십시오.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건일은 담배를 도로 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철수는 사물함 앞에 서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쇠사슬 끌리는 소리가 났고 그 뒤로 무거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첫 출동은 그날 오후에 있었습니다. 2층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확성기에서 호출이 울렸습니다. 철수는 계단을 뛰어내려가 차고로 갔습니다. 건일이 이미 검은 밴을 몰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지프에 시동을 걸고 정문 앞으로 갔습니다. 2명의 간부가 나왔습니다.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무전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뒷자리에 올랐고 철수에게 주소를 불러줬습니다. 차는 도심을 가로질러 강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목적지는 허름한 2층 건물이었습니다. 간부들은 내리면서 차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철수는 시동을 끄고 핸들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건물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철수는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30분쯤 지나 간부들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의 옷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다시 보이부 청사로 돌아왔고 간부들은 말없이 내렸습니다. 철수는 차를 차고에 넣고 시트를 닦았습니다. 뒷자리에 흙이 묻어 있었고 발판에는 뭔가 젖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건일이 철수를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식당은 청사 1층에 있었고 운전수와 경비 인력이 함께 사용했습니다. 밥과 된장국, 무절임이 나왔습니다. 철수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건일도 말이 없었습니다. 다른 운전수 한 명이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그는 계속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럽니까? 철수가 작게 물었습니다. 건일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철수를 봤습니다. 이틀 전에 지하 호송을 맡았습니다. 그 뒤로 절었습니다. 지하 호송이 뭡니까? 물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건일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밥을 다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지만 다 먹어야 했습니다. 남기면 의심을 샀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청사 옆 숙소 건물에 배정받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좁았고 침대 하나와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철창이 달려 있었고 밖에는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는 금이 가 있었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지금 혼자 저녁을 먹고 있을 것입니다. 장작은 누가 패고 마당은 누가 쓸 것인지 걱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희미했지만 분명한 비명이었습니다. 철수는 눈을 떴습니다. 소리는 지하에서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일찍 일어나 차고로 갔습니다. 건일은 이미 와 있었고 벤 한 대를 닦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지프를 점검했습니다. 타이어, 오일, 냉각수를 확인하고 실내를 청소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간부들은 작은 것 하나도 눈여겨봤습니다. 오전 10시쯤 호출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건일과 함께 출동이었습니다. 건일이 벤을 몰고 철수가 지프를 몰았습니다. 4명의 간부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2대로 나뉘어 탔습니다. 목적지는 청진 외곽의 야산이었습니다. 비포장도로를 한참 올라가니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구역이 나왔습니다. 초소가 있었고 군인이 차를 세웠습니다. 간부 중 한 명이 신분증을 보여주자 군인은 차단기를 올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낮은 건물 몇 동이 보였습니다. 건물들은 모두 회색이었고 창문이 없었습니다. 마당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습니다. 간부들은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수와 건일은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철수가 물었습니다. 건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철수도 창밖을 봤습니다. 건물 뒤편에서 트럭 한 대가 나왔습니다. 트럭 짐칸에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손은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트럭은 철수가 탄 지프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철수는 트럭 안의 한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간부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말이 없었고 표정도 없었습니다. 차는 다시 청사로 돌아왔습니다. 철수는 차를 차고에 넣고 시트를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손을 주먹 쥐어 떨림을 멈추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철수는 처음으로 지하로 내려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간부 한 명이 서류 상자를 옮기라고 했습니다. 철수는 상자를 들고 지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계단은 가파르고 어두웠습니다. 형광등이 군데군데 꺼져 있었습니다. 계단을 다 내려가니 긴 복도가 나왔습니다. 복도 양쪽에는 철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어떤 문에서는 신음소리가 났고 어떤 문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철수는 복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간부가 가리킨 방은 복도 끝에서 2번째 문이었습니다. 철수는 상자를 내려놓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옆방 문틈으로 뭔가 보였습니다. 철수는 멈춰 섰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방 안에는 의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의자에는 사람이 묶여 있었습니다. 얼굴은 피로 범벅이었고 고개는 옆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2명의 간부가 서 있었고 한 명은 손에 뭔가 쇠붙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기 뭐 하는 겁니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는 돌아섰습니다.
간부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철수를 노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자를 놓고 나가는 길입니다. 빨리 나가십시오. 여기는 운전수가 올 곳이 아닙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이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1층에 올라와서도 한동안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에서 건희를 만났을 때 철수는 물었습니다. 지하에는 뭐가 있습니까? 건희는 밥을 먹다 말고 철수를 봤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묻지 마십시오. 알면 나갈 수 없습니다. 나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나간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승진해서 다른 부서로 가거나 지하로 내려가거나. 건일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밥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창밖을 보다가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지하에서 본 그 사람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트럭에서 본 여자의 빈 눈동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건일이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기서 나간 사람은 두 종류뿐이라는 말. 철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가서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청사 건물은 불이 꺼져 있었지만 지하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철수는 그 불빛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오래 있으면 죽는 곳이라는 것을. 아니, 죽는 것보다 더한 무언가가 기다리는 곳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철수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반이면 숙소 복도에 발소리가 들렸고 6시면 차고 앞에 모여야 했습니다. 그는 지프를 닫고 기름을 확인하고 타이어를 점검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완벽하게 하면 눈에 띄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철수는 차고에서 한 남자와 자주 마주쳤습니다. 박성일이라는 이름의 하급 간부였고 30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성일은 운전수들과 달리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는 고향 이야기였습니다. 성일도 산골 출신이었고 철수처럼 갑자기 발령을 받아 이곳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이상합니다. 성일이 어느 날 저녁 차고 구석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일은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사라집니다. 어제까지 있던 사람이 오늘은 없습니다. 누구도 묻지 않고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철수는 렌치를 내려놓고 성일을 봤습니다. 성일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말하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성일은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습니다. 연기가 어두운 차고 안을 채웠습니다. 철수는 다시 지프 밑으로 들어가 오일팬을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성일이 사라졌습니다. 철수가 아침에 차고에 도착했을 때 성일의 사물함은 비어 있었습니다. 작업복도, 공구도, 개인 물품도 모두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철수는 건희를 찾아갔습니다. 박성일 동무는 어디 갔습니까? 건일은 벤의 와이퍼를 갈아 끼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모릅니다. 어제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묻지 않는 게 규칙입니다. 건일은 와이퍼를 3개 눌러 끼웠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전 내내 철수는 차고에서 혼자 일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식당으로 갔을 때도 성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아무도 그 자리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청사 뒷문 쪽에서 트럭 한 대를 봤습니다. 군용 트럭이었고 짐칸에는 방수포가 덮여 있었습니다. 트럭 옆에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여자 한 명과 아이 둘이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아이들은 여자의 치마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군인 한 명이 그들을 짐칸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여자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울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멀리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트럭이 출발하기 직전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철수는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성일의 아내였습니다. 그는 며칠 전 성일이 사물함에서 꺼내 보여준 사진 속 얼굴이었습니다. 트럭은 청사를 빠져나가 도로로 사라졌습니다. 철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철수는 출동 명령을 받았습니다. 상급 간부 2명을 태우고 청진 외곽으로 가는 일이었습니다. 목적지는 지난번 갔던 야산 근처였지만 조금 더 안쪽이었습니다. 비포장도로를 한참 달리니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초소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니 넓은 공터가 나왔습니다. 공터 끝에는 낮은 언덕이 있었고 언덕 앞에는 여러 대의 군용 트럭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간부들은 차에서 내려 언덕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철수는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시동을 끄지 않았습니다. 엔진 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철수는 핸들을 잡고 앞만 봤습니다. 언덕 너머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총소리가 났습니다. 한 발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발이었습니다. 철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총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철수는 백미러를 통해 뒤를 봤습니다. 군인 몇 명이 언덕 위에 서 있었고 총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1시간쯤 지나 간부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뒷자리에 올랐습니다. 철수는 시동을 확인하고 출발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백미러로 간부들을 봤습니다. 한 사람은 눈을 감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청사로 돌아와 차를 차고에 넣을 때 철수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시트를 닦았습니다. 뒷자리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발판에는 마른 풀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주워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숙소방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성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트럭에 오르던 여자와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총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을 때 철수는 상급 간부 한 명과 단둘이 출동을 가게 됐습니다. 간부는 최명철이라는 이름이었고 제3과장이었습니다. 명철은 평소에는 말이 없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목적지로 가는 길에 그는 철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리철수 동무,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보름 정도 됐습니다. 적응은 됩니까? 예. 명철은 창밖을 보며 담배를 꺼냈습니다.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규정 위반이었지만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철은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고 연기를 내뱉었습니다. 여기서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없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동료가 사라져도 묻지 마십시오. 가족이 사라져도 묻지 마십시오. 그게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명철은 담배를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철수는 청사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건일도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명철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비틀거렸고 얼굴이 붉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명철은 테이블 하나를 지나다가 의자에 부딪혔습니다. 의자가 넘어졌습니다. 다들 조용히 먹으시오. 명철이 중얼거렸습니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명철은 철수가 앉은 테이블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철수 앞에 멈춰 섰습니다. 리철수 동무. 예. 동무가 본 것도 들은 것도 모두 잊어라. 잊지 못하면 동무 차례가 온다. 알겠나?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철은 철수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철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철수는 하루 휴가를 받았습니다. 청사에서는 한 달에 한 번 고향 방문이 허락됐습니다. 철수는 아침 일찍 청사를 나와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는 산길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겨울산이 보였습니다. 나무들은 잎을 모두 떨어뜨렸고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철수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마당에는 아내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철수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까? 아내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얼굴이 많이 여윈 것 같습니다. 철수는 아내의 손을 놓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따뜻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지펴져 있었습니다. 철수는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아내가 차를 끓여왔습니다. 철수는 차를 마셨습니다. 입안이 뜨거웠습니다. 아이들은 어디 있습니까? 학교 갔습니다. 저녁에 돌아올 겁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철수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철수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무슨 일 있습니까? 없습니다. 얼굴이 이상합니다. 뭔가 있습니다.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철수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불안했습니다. 저녁에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10살짜리 아들과 8살짜리 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철수를 보고 웃었습니다. 철수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아이들의 몸은 따뜻했습니다. 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밤이 되어 아이들이 잠들었을 때 아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까? 철수는 아내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철수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성일 이야기를, 트럭 이야기를, 총소리 이야기를.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위험했습니다. 말하면 아내도 아이들도 위험해질 것 같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철수도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는 천장을 봤습니다. 천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일찍 일어나 마을을 돌아봤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낯선 남자 한 명을 봤습니다. 남자는 군복을 입고 있었고 마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철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는 철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철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군인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가끔 옵니다. 순찰이라고 합니다. 언제부터입니까? 당신이 떠난 뒤부터입니다. 철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이제는 평화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철수는 다시 버스를 타고 청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청사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철수는 숙소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청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지하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깨달았습니다. 침묵한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존재하는 것 자체가 위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이제 그의 가족에게까지 뻗어가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그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은 어두웠고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청진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는 명철과 함께 항구 쪽으로 출동을 갔습니다. 목적지는 부두 근처의 낡은 창고였습니다. 명철은 차에서 내리며 철수에게 10분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철수는 차 안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부두에는 화물선 몇 척이 정박해 있었고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15분쯤 지났을 때 철수는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창고 뒤편으로 갔습니다. 창고 옆에는 작은 골목이 있었고 골목 끝에 화장실이 보였습니다. 철수는 골목을 지나가다 창고 창문으로 안을 보게 됐습니다. 창고 안에는 명철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 4명의 남자가 있었고 그들은 모두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바닥에는 검은색 가방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돈다발이 가득했습니다. 명철이 돈을 집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남자가 상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 작은 봉지들이 보였습니다. 흰색 가루가 담긴 봉지들이었습니다. 철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발이 빈 깡통을 건드렸습니다. 깡통이 굴러가며 소리를 냈습니다. 창고 안에 명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철수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철수는 화장실로 가지 않고 차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잠시 후 명철이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출발하십시오. 철수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부두를 빠져나갔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명철은 말이 없었습니다. 철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미러로 명철을 볼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청사에 도착해 차를 차고에 넣을 때 명철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철수를 불렀습니다. 리철수 동무. 예. 오늘 어디 갔었습니까? 부두 창고입니다. 그곳에서 뭘 봤습니까? 철수는 명철을 봤습니다. 명철의 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명철은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불을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리철수 동무, 여기서 입 잘못 놀리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압니다. 입 잘못 놀리면 동무 집안이 통째로 없어지는 건 시간 문제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명철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문을 닫으며 한 번 더 철수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철수는 차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핸들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숙소방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고 안의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돈다발과 흰가루 봉지들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명철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차고에서 건일을 만났습니다. 건일은 평소처럼 벤을 닫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건일에게 다가갔습니다. 건일 동무. 예. 여기서 나갈 방법이 있습니까? 건일은 손을 멈췄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가야 합니다. 가족을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건일은 걸레를 내려놓고 철수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미쳤습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건일은 철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누가 들으면 우리 둘 다 끝입니다. 철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건일은 철수를 차고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경 쪽에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돈을 받고 넘겨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소문일 뿐입니다. 시도하다 잡히면 총살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을 찾습니까? 모릅니다. 그리고 알아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건일은 철수의 어깨를 쳤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살고 싶으면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건일은 차고를 나갔습니다. 철수는 혼자 남아 벽에 기댔습니다. 사흘 뒤, 철수는 다시 고향 방문 허가를 받았습니다. 정기 휴가였습니다. 철수는 아침 일찍 청사를 나와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는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눈발이 날렸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철수는 집으로 걸어가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마을 입구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돌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는 아내가 혼자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갔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철수를 보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녀는 떨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철수가 물었습니다. 아내는 울먹였습니다. 어젯밤에 차가 왔어요. 검은 차가 우리 집 앞을 계속 돌았어요. 누가 탔습니까? 모르겠어요. 불을 끄고 있었는데 손전등 불빛이 창문을 비쳤어요. 아이들이 깼어요. 무서워서 떨었어요. 철수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언제까지 돌았습니까? 1시간쯤이요. 그리고 갔어요. 당신 무슨 일 있는 거 아닙니까?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철수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여기서 더 버티면 우리 다 죽어요. 철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철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마을 입구에 검은 승합차가 보였습니다. 차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녁에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철수를 보고 웃었지만 딸은 웃지 않았습니다. 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철수는 딸을 안았습니다. 어젯밤에 무서웠니?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올까요? 안 와. 걱정하지 마. 하지만 철수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아이들이 잠들었을 때 철수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눈이 쌓였습니다. 철수는 마을 입구를 봤습니다. 검은 승합차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철수는 방으로 돌아와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국경 쪽에 사람을 넘겨주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내는 철수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소문입니다. 하지만 찾아봐야 합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방법을 찾겠습니다. 아내는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심스럽게 국경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부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한 노인이 작게 말했습니다. 회령 쪽 시장에 가면 아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철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후에 철수는 다시 청진으로 돌아갔습니다. 버스 안에서 철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간부 전용 차량을 이용하면 검문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보위부 차량은 검문소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국경 가까이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는 알 수 없었습니다. 청사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철수는 숙소로 가지 않고 차고로 갔습니다. 차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지프 한 대를 열어봤습니다. 연료는 반쯤 차 있었습니다. 철수는 차 트렁크를 열어봤습니다. 비상공구와 담요가 있었습니다. 철수는 트렁크를 닫고 차고를 나갔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방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언제 출발할지, 어느 길로 갈지, 어디서 차를 버릴지 하나하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이틀 뒤 철수는 출동 중 회령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간부를 데리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철수는 시장 근처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철수는 그곳을 눈에 담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다시 고향 방문 허가를 받았습니다. 정기 휴가는 아니었지만 철수가 요청했고 승인이 났습니다. 철수는 버스를 타고 마을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그 평화가 얼마나 얇은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뒤 철수는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아들은 금방 잠들었지만 딸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철수는 딸의 손을 잡고 자장가를 불러줬습니다. 딸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철수는 잠든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철수는 눈물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철수 옆에 앉았습니다. 철수의 눈물을 봤습니다. 그녀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언제 갈 겁니까? 아내가 작게 물었습니다. 철수는 딸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곧입니다. 준비는 됐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더 기다리면 안 됩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는 아들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철수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죽을 수도 있는 길이지만 가지 않으면 더 확실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봤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곧 출발합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강했습니다. 철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철수는 그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철수는 그날 밤 느닷없는 출동 명령을 받았습니다. 명철이 직접 국경지역 검문소 시찰을 한다는 짓이었죠. 야간 이동이었고 돌아오는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철수는 차고에서 지프를 끌고 나왔습니다. 언제나처럼 손과 얼굴엔 기름이 묻어 있었고 엔진의 떨림이 그의 가슴까지 울렸습니다. 명철은 뒷자리에 올라타 서류 가방을 옆에 두었어요. 출발하십시오. 철수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청사를 빠져나가 어두운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밤은 어두웠고 도로에는 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철수는 백미러로 명철을 봤습니다. 명철은 무심하게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입술이 조금 말라 있었죠. 1시간쯤 달렸을 때 철수는 마을 입구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명철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연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철수는 차에서 내려 본네트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마을 쪽을 봤습니다. 저 멀리 자신의 집이 보였죠. 작은 불빛, 작은 그림자.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곳. 철수는 본네트를 닫고 차에 올랐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차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차는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갔어요. 10분 정도 지나 철수는 작은 흙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명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름길입니다. 검문소까지 30분 단축됩니다. 명철의 시선이 철수의 옆 얼굴을 찔렀습니다. 수상함을 느꼈지만 여전히 철수가 감히 반역을 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북한에서 운저수는 절대 복종하는 존재였고 지프 안은 운전수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명철은 잊고 있었습니다. 검문소가 보이기 전 철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군인 한 명이 손을 들어 차를 세웠습니다. 철수는 창문을 내렸습니다. 신분증 제시하십시오. 철수는 보위부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군인은 잠시 확인한 뒤 차를 돌려보냈습니다. 차는 마을 뒷길을 돌아 철수의 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철수는 시동을 끄지 않은 채 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무슨 짓입니까? 명철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집 문을 열자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옷을 입고 떨리는 손으로 짐을 쥐고 있었죠. 지금 가야 합니다. 아내는 흔들리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철수는 아이들의 손을 잡아 밖으로 나왔어요. 지프 문이 열리려는 순간 명철이 몸을 숙이며 내리려 했어요. 철수는 재빨리 명철의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협조하십시오. 목숨 잃고 싶지 않으면. 철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미쳤소? 동무 지금 무슨 짓을? 철수는 명철을 힘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좁은 뒷좌석은 명철이 몸을 펼칠 여유조차 없었죠. 명철은 총기가 없었고 예상치 못한 배신에 반응조차 늦었어요. 철수가 중앙잠금 장치를 눌렀죠. 딸각 문들이 잠기는 소리가 차 안 가득 울렸습니다. 문 열어. 당장 문 열어. 철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악셀을 밟자 차체가 튀어오르듯 앞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두 아이를 품에 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명철은 좁은 공간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렸죠. 30분쯤 달렸을 때 검문소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철수는 속도를 줄였어요. 여기서 끝이다. 저기서 다 잡힐 거야. 명철은 창문을 두드리며 절규했습니다. 군인이 다가왔습니다. 신분증을 보고 뒷좌석을 살폈죠. 명철과 아내 그리고 아이들. 군인의 눈이 잠시 흔들리더니 뒷자리는 누구입니까? 제3과장 동무와 가족입니다. 철수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죠. 국경 시찰 겸 고향 방문입니다. 군인은 다시 명철을 봤습니다. 명철은 입을 열려 했죠. 그 순간 철수가 팔꿈치로 명철의 옆구리를 강하게 찔렀습니다. 명철의 비명이 목에서 끊겼어요. 숨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죠. 군인은 그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차단기를 올렸습니다. 통과하십시오. 차는 검문소를 벗어나자마자 거칠게 속도를 올렸습니다. 철수는 악셀을 깊게 밟았고 지프는 어둠을 속으로 질수했습니다. 명철은 숨을 몰아쉬며 철수를 바라봤죠. 그런데 철수의 눈에는 공포가 아니라 죽음까지 각오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명철은 처음 보는 그 눈빛의 순간 말을 잃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뒤에서 헤드라이트가 보였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세 대였습니다. 철수는 백미러를 봤습니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추격입니다. 아내가 작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속도를 더 올렸습니다. 차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렸습니다. 뒤에 차들도 속도를 올렸습니다. 불빛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총소리가 났습니다. 뒷유리에 구멍이 났습니다.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들이 울었습니다. 철수는 핸들을 꽉 잡고 길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차가 흔들렸습니다. 나무가지가 창문을 긁었습니다. 10분쯤 달렸을 때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얼음이 얇게 얼어 있었고 강물이 그 아래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차를 세웠습니다. 명철이 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도망쳤습니다. 철수는 그를 쫓지 않았습니다. 빨리 내려야 해, 빨리. 가족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손전등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철수는 그쪽으로 뛰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따라왔습니다.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헤드라이트가 그들을 비췄습니다. 멈춰. 멈추지 않으면 쏜다.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총소리가 났습니다. 총알이 얼음을 뚫었습니다. 물이 튀었습니다. 철수는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얼음이 발밑에서 삐걱거렸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건너편에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브로커였습니다. 철수는 얼음 위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음이 금이 갔습니다. 철수는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아내가 따라왔습니다. 아들이 울며 걸었습니다. 딸이 미끄러졌습니다. 철수가 딸을 안았습니다. 뒤에서 군인들이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총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얼음이 깨졌습니다. 물이 철수의 발목을 적셨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철수는 딸을 꽉 안고 계속 걸었습니다. 아내가 아들을 업었습니다. 절반쯤 왔을 때 큰 총소리가 났습니다. 아내가 비틀거렸습니다. 철수는 돌아봤습니다. 아내의 어깨에서 피가 났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계속 가요. 철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걸었습니다. 얼음이 계속 깨졌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찼습니다. 추웠습니다. 손이 얼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건너편에 거의 도착했을 때 브로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철수는 딸을 브로커에게 넘겼습니다. 아내가 아들을 넘겼습니다. 철수와 아내가 마지막으로 올라왔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하지만 총알은 닿지 않았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브로커가 앞장섰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으로 뛰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언덕을 넘어 작은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브로커는 낡은 집 한 채로 그들을 데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좁았고 어두웠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사흘 뒤에 다시 옵니다. 브로커는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철수는 문을 잠그고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의 어깨에서 피가 계속 났습니다. 철수는 옷을 찢어 상처를 감쌌습니다. 아내는 신음을 참았습니다. 아이들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창문 틈으로 밖을 봤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북쪽에서 헤드라이트가 보였습니다. 차들이 강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브로커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트럭 한 대를 가져왔습니다. 철수와 가족은 짐칸에 올랐습니다. 짐칸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조용했습니다.
트럭은 출발했습니다. 트럭은 이틀 동안 달렸습니다. 도시를 지나고 산을 넘고 또 다른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는 그들을 다른 브로커에게 넘겼습니다. 그들은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철수와 가족은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직원이 나왔습니다. 철수는 말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북에서 왔습니다. 직원은 그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철수와 가족은 방 하나를 배정받았습니다. 침대가 있었고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금방 잠들었습니다. 아내도 누웠습니다. 어깨의 상처는 아물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밖에는 낯선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야자수가 있었고 더웠습니다. 철수는 그 풍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2달 뒤, 철수와 가족은 비행기를 탔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였습니다. 철수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은 푸르렀습니다. 철수는 그 하늘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에 앉은 아내도 울었습니다. 아이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몇 시간을 날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철수는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바닥을 밟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바닥이었습니다. 철수는 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철수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그녀도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보며 따라 울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철수와 가족을 조용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차와 음식이 나왔습니다. 철수는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은 빵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습니다. 며칠 뒤, 철수와 가족은 정착시설로 옮겼습니다. 작은 아파트가 배정됐습니다. 방이 2개 있었고, 부엌이 있었고,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철수는 창가에 서서 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철수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김만수였습니다. 아내도 새 이름을 받았고 아이들도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어느 주말 철수는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아이들은 그네를 탔습니다. 웃었습니다. 철수는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봤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렸습니다. 철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고향도, 이름도, 과거도 모두 버렸습니다. 하지만 지켜낸 것도 있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였습니다. 철수는 눈을 떴습니다. 아들이 그네에서 뛰어내려 달려왔습니다. 딸도 따라왔습니다. 아이들은 철수에게 안겼습니다. 철수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철수는 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42살 김만수는 두려움 없이 내일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